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일본 고베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출장 중이었고 아내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한국어로 혼잣말하는 걸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10만엔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외모에 반해서 선뜻 돈을 빌려줬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저와 아내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예쁘고 똑똑한데 부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베에서 도와줘서 그런지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저희는 6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우선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지만 부모님이랑 의절 중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말하면서 자기 고향이 성북동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지방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남자들과 어울렸고 외박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따지자 아내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더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연락 없이 떨어져 지낸 세월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청구한 아내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번 사연을 고사성어로 정리해보면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내의 거짓말과 외도로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은 어떤가요?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는 첫 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거짓말 자체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된 거짓말로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아내의 거짓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 아내는 학벌, 직업, 집안, 경제력 등 결혼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이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고 아내가 사과 없이 집을 나가버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두 분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혼인 파탄 사유가 있어야 무책 배우자 일방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법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유책주의는 외도 등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해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분 아내는 거짓말과 외도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 유책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은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최근 법원 동향에 좀 변화가 있지요? 네, 최근 법원은 파탄주의에 접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란 말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만 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많은 나라들이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또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이 크고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와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반대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법원은 대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판단할 때는 우선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혼인 파탄 상태를 극복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나 자세를 보인 적이 있는지, 네. 자녀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별거 기간이 5년입니다. 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역시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의 보수적인 편이어서 적어도 10년 이상 별거해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기간의 장단보다는 실제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별거 기간이 짧더라도 개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면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별거 기간과 더불어서 별거 후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라든가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혼인 파탄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 아내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법원에서 제시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분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유책성과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졌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법원이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분 아내가 친정으로 가출한 이후에도 계속 외도를 했다면 유책성이 과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별거 기간이 5년입니다. 그동안에 교류도 거의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무조건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연자분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아내의 가출 후에 5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네. 교류가 없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계속하여 먼저 연락도 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했는데도 사연자분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했다면 갈등 심화의 책임이 사연자분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면 아내가 가출 후에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갈등 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괘씸해서라도 이혼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이 혼인관계에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 있을까요?
사연자분의 혼인 계속 의사가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이혼 반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혼인관계 회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만 사연자분이 단순히 아내가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거라면 법원에서 사연자분의 의사를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지만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같은 경우 아내가 학벌, 직업, 집안, 경제력 모두 속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아내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파탄주의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만약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힐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시청 주변에서 먼저 시범 운영했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교통 약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서울시는 서울시내 교통약자를 위한 2025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을 안내해주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보행자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방호 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용 횡단 안전시설도 200개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교통 약자가 정해진 시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초록불 시간이 연장되는 신호등도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윤영아의 미니데이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